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파산한 FTX 거래소의 대표 샘 뱅크먼 프리드는 파산 전 골드만삭스 인수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현재 코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FTX가 박살나지 않았더라면 솔라나와 바이낸스가 모노리틱 블록체인 다음 세대인 모듈식 블록체인 보급에 앞장섰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다들 코인뽕에 취해서 헬렐레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솔라나라고 하지만 결국 솔라나 뒤에는 FTX가 있죠. 모노리틱 블록체인으로는 비트, 이더, 솔라나, BSC 등이 있습니다. 비트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죠. 모노리틱이라고 하면 하나의 계층에서 블록체인의 기본 세 가지 기능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화장실과 세탁, 샤워, 싱크대, 요리까지 한 곳에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화면에 보면 변기가 싱크대 옆에 있죠. 이걸 보면 거의 숨은 그림 찾기급인데 이런 좁은 공간에서 여럿이서 각자의 할 일을 동시에 한다면 매우 붐비고 불편하겠죠. 효율도 떨어지고 동작은 느리면서 이더리움 가스비가 높아지는 것처럼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식 블록체인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놓지 않고 BSC와 솔라나가 투탑이 돼서 모듈러를 이용한 별도 계층 분리를 해 속도와 효율을 모두 높이는 겁니다. 모듈러 방식은 모노리틱 방식과 다르게 각자 계층을 분리해서 효율을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럼을 더욱 고도화해서 플래시보이즈라는 책에 등장하는 초단타 매매를 탈중앙으로 구현해 크립토 세계에 신문물을 도입할 생각이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짠 거죠. 덱스는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와 속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덱스에서 초단타, 고빈도 매매라는 건 엄청난 변화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초단타 매매가 뭐가 그리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슬램덩크의 비유를 하자면 강백호라는 인물 한 명이 채치수를 당황하게 만드는 훗훗 디펜스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강백호는 한 명이지만 여러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엄청난 움직임을 비유해서 그린 거죠. 이 디펜스에 걸려서 결국 채치수는 공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어쨌든 초고빈도, 초단타 매매는 이런 훗훗 디펜스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듈러 블록체인을 뉴에라 오브 블록체인으로 VC들에게 포장을 했습니다. 사실 모노리틱 구조인 이더리움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마일스톤 단계를 롤업과 샤딩으로 나눠서 하나씩 구현을 끝내면 이더리움도 결국 모듈러와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코스모스도 브랜드명은 다르지만 결국 모듈식 블록체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중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도 처음 보는 속된 말로 듣보잡이라고 하는 작은 프로젝트들도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 뱅크먼 프리드가 당시에 조금만 욕심을 덜 냈어도 창펑자오가 FTT 토큰을 블록딜로 넘기기만 했었더라도 어쨌든 아쉬움이 가득한 if, 만약에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상황이지만 솔라나와 세럼을 이용해서 탈중앙 고빈도 트레이딩 플랫폼을 구축하던 점프 크립토는 덱스 기반의 고빈도 매매로 시장을 큰 충격에 빠뜨렸을 거예요. 남들은 덱스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총을 쏘고 있는데 거의 딱총에 가깝죠. 한 발 쏘면 끝이고 다시 총알 넣고 화약 넣고 또 불 붙여서 총 쏘고 이런 구조인데 점프 크립토는 세럼과 솔라나 기반으로 이런 총을 덱스에서 쏴대고 있는 거예요. 게틀링 건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런 연사가 가능한 기관총을 시장에 쏴댄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죠?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앱토스를 레버리지 디파이의 허브로 활용해서 폭발시키고 다양한 체인에 묶여있는 덩치 큰 자산들이 매각 과정 없이 인터체인을 통해서 담보, 랜딩, 랩핑 등의 작업으로 투자금으로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고 코인에서 발생한 가치가 코인 외부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샘 뱅크먼 프리드는 골드만삭스는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샘 뱅크먼 프리드의 생각은 마치 버블 경제 때 일본이 도쿄 부동산을 매각하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상황과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덱스의 하이 프리퀀시로 만들어진 새로운 구조와 발생한 수익을 레버리지 기반의 덱스에서 풍차 돌리기를 하고, 그렇게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돈으로 골드만삭스라는 은행을 한번 인수해볼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건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골드만을 인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듈식 블록체인이 개발 진행 중에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판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FTX가 무너지지 않고 모듈식 블록체인 개발이 완료돼서 덱스에서 하이 프리퀀시가 구현이 됐다면 앱토스 같은 코인들이 지금처럼 원웨이로 상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빈도 매매는 상승만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 앱토스가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한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 코인은 왜 안 가 하면서 이미 많이 오른 앱토스로 갈아타는 리스크 높은 베팅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넣어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